그래도 실제로 천문학자나 그런 박사가 아닌데도 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웹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한번 해볼까요? 안 될까요? 계속? 한번. 교수님들 제안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내볼 수는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렇죠. 되든 안 되든 되면은 좋은 거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두둥. 손상모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딱 우리가 오늘 세 명이서 제임스 웹과 다 맞아요. 맞춰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제임스 웹 정말 저희 흥행 보증 수표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유일하게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서 관여하고 계신 유일한 한국분 맞으시죠? 직접 다루고 있는 사람은 유일한데. 그렇죠. 아, 그런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슬라이드를 몇 개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처음 나온 슬라이드는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이제 각각 거울 조각에 보시면은 조각 거울이 18개인데 가운데까지 이렇게 하면 19개예요. 세 보시면은. 근데 네. 거기 각각에 이제 어떤 그 천체들을 갖다가 관측할 수 있을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떤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고 이런 건지를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이라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어떤 기관들이 참여했나 이런 건데요. 일단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나사가 이제 미항공 우주국이죠. 프로젝트 총괄을 하고 국제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의 이사, 그러니까 이사는 나사, 유럽의 나사예요. 그 이사가 나사의 카운터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캐나다의 또 나사랑 비슷한 기관인데 CSA라고 이렇게 해서 세 나라, 미국, 유럽 연합, 캐나다가 이렇게 국제 공동 협약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프로젝트고요. 특히 이제 유럽연합이 로켓을 갖다가 제공을 했어요. 아리안 로켓이라는. 그래서 그쵸. 중요한 역할을 했고, 네. 그다음에 캐나다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FGS라는 니일스라는 또 중요한 기기를 갖다가 개발한 그런 역할을 담당했고, 미국의 나사는 역시 프로젝트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망원경 제작 자체는 국방 회사나 아니면 또 대학 같은 데가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네 회사나 기관을 적어놓은 건데, 처음에 이제 태양 차단막이나 이런 뭐 망원경 전체 조립하는 거는 노스트록 그럼먼이라고 이제 국방 회사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고, 거울 설계랑 또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거는 이제 볼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유니버시티 애리조나 이렇게 대학들도 참여해가지고 기기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들과 학교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참여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예, 근데 이제 망원경이 발사되고 나서 이제 발사 후에 모든 그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운영이라고 그러죠. 운영을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스페이스 텔레스콥 사이언스 인스티튜트, 미 우주 망원경 과학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사 이후의 모든 운영을 총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기 밑에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망원경의 상태나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천체를 관측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모니터를 보여주는데, 저걸 갖다 이제 미션 오퍼레이션 센터라고 하거든요. 저게 바로 그 STSCI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다 컨트롤하고 그렇게 그렇죠.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기 그러면 안에서. 박사님도 저기 있으세요? 예, 저 방에 가끔 더 들어가긴 하는데, 저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시프트라고 그러죠. 시간이 되면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대로 막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저 안에서.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저기 방금 사진 보시면은 진짜 엄청 많은 정보들이 한 번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섹션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다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 뒤에 보시면은 궤도 같은 게 나오잖아요. 저런 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발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디쯤 날아가고 있나 뭐 이런 걸 갖다 보여주는 영상도 있고, 왼쪽에 보시면 거울 모양도 있잖아요. 네네네. 저렇게 각 거울에 또 온도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각 거울이 어떤 온도 정도가 되는지 이런 걸 갖다 보여주는, 모니터하는 그런 화면도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그림은 안 나오는데 수치로 뭐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그런 여러 가지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저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그죠? 제가 STSCI 건물을 알거든요.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건물 진짜 허름하잖아요. 상당히 후졌어요. 진짜 그래요? 예. 말도 안 되는 건물이거든요. 되게 허름해요. 건물이 되게 허름한데 그 안에는 진짜 저런 최첨단 시계. 아니, 저기 건물이 지금 보이시는데 진짜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이제 1982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네. 좀 오래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지을 때는 허블 우주망원경 운영을 위해서만 처음에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도 그 당시에는 초반에는 200명이 좀 넘는 직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건물 자체를 200명 정도만 쓸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직원이 이제 800명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포화가 돼가지고 안에도 막 뭐 3명, 4명씩 이렇게 오피스를 같이 쓰는 데도 있고, 다른 또 건물을 또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도 오피스를 만들고 이렇게 지금 한 3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 교수님들 아파트 상가 건물 네, 아니냐고. 상가건물. 약간 약간 진짜로 아파트 이마트까지 생겼다라고. 그냥 학교 건물이에요. 저기가 어디에 있죠 지금 STSCI가? 존스 홉킨스 대학교라고 많이 아실 텐데 그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학교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데 이제 그 학교 부지를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존스 홉킨스 쪽에서는 우리가 건물을 증축하려고 했는데 존스 홉킨스 쪽에서는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남의 땅에 있으면 안 돼. 이게 네, 그래서 이제 STSI는 나사 협력 기관이고요. 이제 제임스 웹뿐만 아니라 허블 우주망원경이랑 그 다음에 이제 2026년에 발사 예정인 낸시 그레이스 로만 스페이스 텔레스콥이라고 줄여서 로만 스페이스 텔레스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운영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운영권을 따내가지고 4년 정도 후면은 3가지 미션을 동시에 이제 처음으로 운영하는 그런 인스티튜트이 됐어요. 그래서 STSI에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는 뭐 커미셔닝이라고 해서 준비 과정을 갖다가 주로 담당을 했고 중요하게 하는 일이 관측을 뭐 계획하고 수행한다 그러는데 어떤 관측 대상을 갖다가 뭐 관측할 건지 언제 관측할 건지 뭐 이런 거를 계획을 세운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거를 명령을 내려가지고 아까 MOC 보셨잖아요. 거기서 명령을 보내면은 망원경이 이제 직접 그런 관측을 하게 수행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웹 우주망원경에서 찍은 그런 데이터들이 다 여기 데이터 센터를 모여요. 이 안에 네. 있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갖다 나눠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배분이랬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좀 굉장히 비싸고 좀 그런 프로젝트라서 아주 특수한 사람들만 사용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 아니고요. 사실 누구나한테 이게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나 뭐 천체물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런 때가 되면 제안서를 내요. 그래서 나는 예. 사이클이 1년에 한 번인가요? 1년에 한 번이에요. 사이클 뭐 사이클 1, 사이클 2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지금 사이클 1 이미 관측을 시작했고요. 네. 제안서를 내면은 그거를 STSI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전 세계 이제 전문가들 천문학자나 천체물학자들이겠죠.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요. 근데 심사를 할 때 이렇게 우리나라도 왜 블라인드 채용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누가 냈는지 어떤 기관에서 냈는지를 다 가리고 네. 이게 순수하게 그 사이언스 어떤 과학 연구를 하고 싶은지에 관해서 본 다음에 심사를 해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고 점수에 따라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시간을 받아요. 와.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사용권을 획득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와. 예, 누구나 그래서 가능한 거네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나 뭐 박사가 아니더라도 이건 낼 수 있는 자격이 다 돼요. 누구든지. 대신에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난이도는 좀 높아요. 네. 논문 쓰는 것처럼 이게 난이도가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실제로 천문학자나 그런 박사가 아닌데도 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웹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한번 해볼까요? 안 될까요? 계속? 교수님들 제안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내볼 수는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럼. 그렇죠. 되든 안 되든 되면은 좋은 거고. 그리고 안 돼도 어차피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안 되면은 똑같이 그냥 다음 사이클을 또 내고 또 내고 이렇게 해요. 비정규 모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하나 정도만 이제 하나 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외계행성을 찾는데 한번 해볼 건지 아니면 별 탄생을 한번 해볼 건지 이런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나름 여기 이제 팀의 내부에도 다 박사인데 교수님들이 투표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한번 제가 한번 후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저희도 진짜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안 될까 딱 어필리에이션 해가지고 안 될까 해서 넣어서 되면은 리얼 사이언스로 바꾸는 거지. 네, 그래서 STS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심사를 하고 최종 결정 및 발표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채택이 된 사람들은 또 나사에서 연구비도 지원이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제 저거는 미국의 기관에 속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게 나사가 이제 미국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요건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어떻게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 간단하게 왼쪽은 이제 윗면이고 아래쪽은 아랫면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왼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망원경은 거울이죠. 그래서 주경 저렇게 금색으로 18개의 조각 거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체 직경이 한 6.5m가 돼요. 그러니까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가 한 6.5m가 되고 네. 빛이 저기서 이제 한번 반사가 되면은 오른쪽에 부경이라고 있는데 보이시죠? 거기로 이제 빛을 모아서 보내주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반사가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왼쪽으로 다시 빛이 쭉 들어가면서 가운데에 꽃갈콘 약간 모양으로 생긴 게 있죠. 네네네. 저 안으로 이제 쑥 빛이 들어갑니다. 모여서. 그러면 뒤쪽에 과학기기들이 이제 달려 있는데 거기 과학기기들에서 과학기기라는 건 이제 카메라나 뭐
뭐 분광기 이런 거예요. 7월 12일 날 공개된 그 이미지들을 이렇게 기록한 말하자면 그 촬영기기, 카메라들, 카메라들. 촬영 기기죠. 그런 것들이 저 뒤에 달려 있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촬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태양 차단막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태양열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 거울이랑 과학기기를. 왜냐하면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 우주망원경이기 때문에 열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열이 올라가도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생겨가지고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항상 낮은 온도를 갖다 유지하고 해줘야 돼서 저런 태양 차단막을 저렇게 써서 항상 거울이랑 과학기기는 그림자에 있도록 태양이 안 비치는 그림자에 있도록 이렇게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밑면이네요. 밑면, 아랫면. 그러니까 아. 밑에서 이렇게 바라본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쪽이 항상 태양을 보고 있고 반대쪽은 이제 태양을 가리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쪽에 있는 거, 태양이 안 보이는 쪽에 있는 것이고요. 저기 밑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전원을 공급해주는 태양 전지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안테나라고 해가지고 이게 조그맣게 밑에 달려 있는데 저거는 이제 지구랑 교신을 하면서 뭐 망원경이 어떤 상태다 이런 걸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가 촬영을 하면은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데이터를. 네. 예, 그 다음에 별 추적기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세 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저건 이제 아주 넓은 영역을 갖다가 촬영하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카메라로 이렇게 하늘을 촬영한 다음에 별자리나 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별들이랑 비교를 해서 지금 이 망원경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일종의 GPS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태양 쪽을 항상 향하고 있다 보니까 저기다가 그냥 태양 전지판을 달아놓은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 항상 태양으로 충전이 되죠. 태양빛으로 충전이 되고 그 전지판이 생각보다 작아 보이는데. 이렇게 옆에서 봐서 그런데 실제로는 길이 그러니까 가운데부터 저 뒤까지 쫙 이렇게 펼쳐 있어요. 아. 네, 근데 그리고 전원은 보통 한 어느 정도 내냐면은 우리 전자레인지 있죠, 전자레인지. 네. 집에서 쓴 전자레인지가 1kW짜리 전자레인지잖아요. 네네. 보통 이렇게 써 있기를. 그거랑 같은 정도의 전기를 갖다가 공급을 해요. 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자레인지를 쓰는 정도의 전기로 망원경의 모든 전기 부품들을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기율이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예. 그 직사광선을 받으니까 좋을 수는 있겠죠, 진짜로. 오. 왜냐면은 태양 쪽을 본다는 거는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태양 쪽을 본다는 거는 항상 지구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구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통신 안테나가 거기 달려 있는 거지. 그렇죠. 밑으로 항상 예, 교신할 수 있게. 교신할 수 있게. 역시 효율적으로 만들었네. 그리고 안테나도 이렇게 망원경 움직이면은 이렇게 빗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랑 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조금 움직이면 빗나갈 수가 있는데 그럼 통신 네. 안테나 자체도 움직여서 이렇게 지구랑 항상 지구 쪽으로? 예, 항상 지구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 움직이는 장치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정말. 딱 전자레인지 돌릴 수 있는 전력량으로 제임스 웹이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쵸. 진짜 대단하죠. 네. 반대로 생각하면 전자레인지가 엄청나게 전력을 많이 그렇기도 하죠. 예. 어. 그 중에서 망원경 구조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거울이랑 그 다음에 이제 태양 차단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태양 차단막의 역할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저렇게 왼쪽에서 이제 태양열이 쭉 들어오면은 태양 차단막이 저렇게 막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이랑 과학기기는 항상 저렇게 그림자에 갇혀 있게 돼요. 항상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양 그 차단막의 뜨거운 쪽, 태양을 받는 쪽은 85도에서 125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끓는 점 이상이죠. 사실 물이 끓는 점 이상이고 그 반대쪽은 항상 영하 235도를 유지를 해요. 거의 235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320도가 넘는 그런 차이를 갖다가 항상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저게 이제 폭이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저 망원경까지 한 2m 정도가 되거든요. 공학자들은 이걸 2m의 기적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와. 저렇게 작은 폭으로 저렇게 엄청난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요. 예, 요거는 이제 태양 차단막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상에서 이제 펼치는 실험을 할 때 보여드리는 건데요. 왼쪽 위에 보시면 사람들이 좀 작게 있어요. 진짜 작네요. 저 예. 문 쪽에. 예. 태양 차단막이 얼마나 큰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걸 준비해봤는데 이게 폭이 14m, 길이가 21m 이러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테니스장 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게 이제 그렇네요. 테니스장 크기고요. 네네. 예, 그리고 5개의 얇은 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 밑에 가장 밑에 보라색부터 시작해서 위에 그 은색 4개가 있죠. 그리고 각 막의 두께는 우리 인간의 한 머리카락 두께 정도 된다 그래요. 아, 굉장히 얇죠. 와, 왜냐면 두께가 머리카락 두께밖에 안 된다고요? 네, 예. 특수한 물질인데 저게 캡톤이라는 특수한 물질이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그렇게 얇기 때문에 망원경이 꼭 입고 접을 수 있고 그래도 이제 무게가 많이 안 나오고 부피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려드릴 게 가장 밑에 그 보라색이 가장
가장 태양 빛을 먼저 받는 그 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차례차례 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가장 밑에 막이 한 80% 정도의 열을 다 막아내요. 혼자? 네, 혼자서.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코팅을 한 거예요. 그 보라색이 뭐냐면 오. 알루미늄이랑 이제 실리콘이라고 해서 실리콘 코팅을 하면은 저렇게 태양빛을 갖다 잘 막아내는 그런 재질이고, 이렇게 나머지 잔열은 위로 올라가면서 저렇게 태양 차단막 사이사이에 진공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우리가 보온병에 왜 그쵸, 이렇게 그쵸. 진공병 있잖아요. 보온병이. 네네네. 그렇게 밖이랑 안에 열을 갖다가 단열하는 역할을 하듯이 우주도 진공이기 때문에 저 사이가 이제 단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저렇게 조금씩 온도를 줄여나가면서 맨 밑에는 85도에서 125도지만 맨 위로 올라갔을 때는 영하 230, 235도 정도가 되는 그런 그 조건을 와. 유지시켜주는 거죠. 예. 딱 저 5겹으로 그냥 그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이거는 이제 태양 차단막을 갖다 좀 확대해서 본 모습인데요. 보시면 와. 저렇게 금이간 모양으로 돼 있죠. 왼쪽에 네네. 보시면은 저렇게 네. 만든 이유가 오른쪽에 이제 좀 더 확대를 한 건데 저렇게 절취선 모양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우주에는 이제 입자들도 많이 날아다니거든요. 모래알갱이만한 거나 그보다 작은 이렇게 입자들이 먼지 같은 게 날아다녀요. 그런 거에 이제 태양 차단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부딪히면은 이제 찢어질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렇죠. 구멍도 나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태양 차단막을 이 전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당겨야 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저렇게. 네. 근데 그래서 구멍이 한 군데 딱 뚫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팽팽하게 당겨 있는데 쫙 찢어지겠죠. 그쵸. 예, 그래서 아.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절취선을 만들어서 구멍이 나더라도 저 절취선에서 딱 멈춰요. 그 찢어지는 게. 오. 그래서 그만큼만 이렇게 찢어지고 더 이상 안 찢어지게 저렇게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야. 예, 요거는 이제 거울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주망원경 옆에서 본 모습이죠.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어떤 천체를 관측하게 되면은 왼쪽에서 빛이 들어가서 오른쪽에 이 주경, 아까 말씀드린 본 그 18개의 조각 거울로 이루어진 6.5m짜리 주경에 이제 먼저 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 부경에 다시 반사가 된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뒤쪽에 ICM이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저게 이제 과학기기들이 달린 그런 장치예요. 네네. 저기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부 우주망원경의 거울을 정면에서 본 모습인데 저렇게 금색으로 돼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금색으로 도금이 돼 있고 적외선을 가장 잘 반사시키는 물질이 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금으로 코팅을 하면은 들어오는 빛의 99%를 갖다가 반사시킬 수 있다고 그래요. 99%나 그 이상 빛을 반사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금이라는 그 재질을 선택한 거고, 뒤에 이제 판은 베릴륨판 그래가지고 베릴륨이라는 그런 금속인데 그건 이제 열에 아주 그 낮은 온도에서도 이제 작동을 잘하고 수축도 하지 않고 가볍고 강하고, 그래서 이제 베릴륨 금속이라는 걸 갖다 택했고요. 예. 그래도 근데 금으로 만약에 전체를 다 썼다고 하면 무게가 또 엄청 무거워지지 않나요? 그것도 그렇고 다른 데는 금을 쓰면 안 되는 게, 다른 데다 만약에 금을 쓰잖아요. 막 다른 부품에다. 그러면은 거기서도 빛이 반사를 해가지고 그 빛들이 또 망원경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까만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일부러. 바깥쪽으로. 왜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데만 빛을 갖다가 모아서 반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곳은 반사를 하지 않으려고 검은색으로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예.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빛이 새들어가거나 반사가 돼가지고 원하지 않은 빛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그쵸, 거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은 뭐냐면 이제 조각 거울의 뒷면을 하나를 보여드리는 건데, 저렇게 액추에이터라고 지금 써있죠. 액추에이터 구동기라고 써있고 저게 모터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장치고 쇠막대에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네. 예, 이렇게 이게 뒷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쇠판이 달려 있고 저렇게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저런 그 모터가 달려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렇게 쇠막대가 달려 있어서 네. 저런 모터들로 거울을 저렇게 양쪽으로 저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기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네. 클러킹이라고 해서 돌릴 수도 있고요. 저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상하 좌우로 저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므리거나 피는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저런 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나중에 잠깐 설명드릴 거지만 거울 정렬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각각의 거울이 빛을 잘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군데를 모여야 되면 그런 조각 거울들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필요한 그런 구동기들이 뒤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게 하나하나 거울 하나하나마다 다 달려 있는 예, 거죠, 맞습니다. 지금? 하나하나마다 각 조각 거울마다 7개의 그 액추에이터가 달려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요건 이제 2021년 12월 25일이죠. 크리스마스 날. 어디서 발사를 했는지를 이제 되짚어 보는 건데요. 저기 이제 남미 저 지도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빨간색으로 된 데가 프랑스령 기니아라는 나라예요. 네. 거기에서 발사를 했고 적도 근처예요. 근데 그렇죠. 보통 로켓 발사는 적도 근처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저렇게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는데 선속도가 제일 빠른 데가 적도 근처예요. 제일 빨리 돌죠. 그래서 이제 보통 로켓
로켓을 쏘는 데는 저렇게 플로리다 남부나 아니면은 네. 남미 저렇게 적도 근처에서 많이 쏘게 되고 어. 정확히 어디에 쿠루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그 발사장이 있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실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실은 로켓가 발사되는 장면을 사진으로 담은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아까 발사하는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어디에 있길래 과연 저렇게 로켓에 쏴 올리나를 궁금해하실까봐 준비해봤는데요. 저 위 꼭대기에 저런 식으로 꼬깃꼬깃 접혀서 들어가 있어요, 망원경이. 가운데는 이제 그림이고 왼쪽은 실제로 그 사진 꼬깃꼬깃 접힌 사진인데 저렇게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예, 요거를 어떤 식으로 로켓에 저렇게 싣는지를 갖다가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저렇게 통 안에다 넣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건 지금 미국이잖아요. 예, 저기는. 여긴 노스트록 그럼만이라고 하는 아까 그 국방회사 네. 거기에서 최종 조립을 마치고 이제 보내기 위해서 그 와. 발사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트럭으로 운반을 하고요. 와, 나 저 장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사람들 진짜 천천히 움직이네요. 걸어가는 그쵸. 사람이 더 빨라. 예. 그리고 굉장히 보안을 많이 저렇게 좀 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고가의 좀 장비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예. 호위 보세요. 경찰 호위 붙는 거. 이게 그리고 영상을 봤었을 때는 짧은데 정말 그냥 셀링하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예. 저것도 사실 몇 시간에 걸쳐서 저렇게 천천히 가니까 또 예, 가는 데까지. 오,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항구로 가는 건 캘리포니아인데요, 여기가. 캘리포니아 항구로 이제 아침에 도착을 해서 이제 배에다가 싣는 모습입니다. 와. 저기 지금 오른쪽에 MN이라고 써 있는 저 배에다가 싣는 모습인데, 네. 배에 실었죠? 예, MN 콜리브라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배에다 실어가지고요. 예, 트럭으로 이제 안에다 집어넣는 모습이죠. 근데 저거는, 예. 저 트럭은 제임스 웹 운반을 위해서 직접 만든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원래 있던 트럭을 갖다가 트레일러 그런 트럭을 갖다가 예, 이렇게 아, 개조 같은 걸 한 건가? 개조를 좀 했을 거예요 아마. 뒤에 저걸 특수하게 실어야 되니까 아마도. 그래서 이제 항구에 그러니까 배에 실어서 이제 떠나 보내죠. 근데 이게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저 배를 갖다가 이제 해적들이 그쵸? 이제 노리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오. 실제로 그래서 위협을 갖다가 좀 많이 느꼈는데 소말리아 특히 해적들이 이거를 갖다 노리면 이제 아무래도 고가의 장비니까 저런 걸 인질로 삼으면 굉장히 또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첩보 작전처럼 지금 저 영상이 지금은 공개가 됐지만 저 당시에는 그 팀 내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배로 움직이는지 몰랐어요. 아. 그리고 일부러 비슷한 배를 갖다 한 4대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가짜, 왜 대통령 경호할 때 보면은 왜 가짜 차들 가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것처럼 저 배가 가지만 그 주변에는 또 비슷한 배들이 가면서 또 해군 함정이 멀리서 또 이렇게 경호를 하는데 또 너무 티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멀리 떨어져가지고 어떤 배인지 모르게 이렇게 경호를 하면서 갔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유니까 저 배인지 알 수 있는 거지 저 당시에는 어떤 배인지 몰랐어요, 저희도. 예. 맞아, 약간 와. 첩보 작전 막 이런 것 같아. 질문 주신 게 하나 있는데 왜 스페이스 X로 안 하고 아리안 로켓을 썼냐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은 계약이 이렇게 그렇죠. 유럽에서 담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저런 로켓을 갖다가 정할 때는 그 위에 페일로드, 그러니까 메인 위에 올라가는 그런 위성체나 망원경 같은 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계산하고 이게 쉽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실 수 있는 지금 로켓은 저 딱 아리안 사이즈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위에 이렇게 껍데기가 달린 거. 그 다음에 또 96% 정도 성공률을 아리안 5가 보이고 있는데 그 정도 성공률 높은 또 로켓을 갖다가 써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조금 뒷얘기가 있는데 아리안 5 책에서 나중에 알린 건데 이제 자기들이 엔진을 갖다 제작하고 나서 본인들도 또 A 플러스 등급부터 뭐 한 B 뭐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등급을 매긴대요. 네. 근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네, 본인들도 그렇죠.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하나 잘못돼가지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어떻게 됐다. 그러면 아리안 로켓도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래서 그렇죠. 본인들이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특 A 플러스급 3개를 갖다 딱 달아가지고 아. 그걸 골라가지고 그걸 딱 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예, 그래서 본인들은 100% 확신했다고 그래요. 절대 아무 일이 없을 거다라고 딱 100% 확신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